음악. 중년이 넘으신 남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자위를 몇 번 하시나요? 나이 들어도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배출을 하셔야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노후에 제대로 된 자위를 하지 않으면 전립선이 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소변 줄기는 힘없이 찔끔거리다 중간에 뚝 끊겨버리고 다시 누워도 개운하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우는 고통.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체념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제대로 된 특별 노후 자위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전립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칼과 약이 아닌 생활 습관만으로 남성들의 전립선을 되살려온 비뇨의가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남성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원장님, 밤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비몽사몽이고 아침에 서질 않으니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 절망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자위를 시작하십시오.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부끄러운 소리를 하십니까? 하며 얼굴을 붉힙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자위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립선을 씻어내고 막힌 혈관을 뚫고 썩어가는 고름을 배출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이자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전기를 아껴야 오래 산다는 낡은 미신이야말로 수많은 남성들을 병들게 한 주범입니다. 전립선은 고인물처럼 가만히 두면 반드시 썩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규칙적인 배출만이 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약에 매달리지 않고도 당신은 다시 아침마다 힘차게서는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돈을 주고도 듣기 힘든 진실을 지금 제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비밀을 풀어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7달 전 아주 마른 체구의 낯빛이 어두운 한 남성분이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롭게 퇴직하신 올해 73 박영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꽃 한 성품으로 주변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이셨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아내분께서 먼저 눈물을 훔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 주세요.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요. 1시간에 한 번 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니 사람이 아주 피가 마릅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에 비몽사몽으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내의 말이 끝나자 박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물 한 모금 마시기가 겁이 납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버스 1시간을 못 참고 중간에 내려야 하니 이제는 아예 집 밖을 나가지도 않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뿐인 손주 녀석 초등학교 졸업식도 못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그래서 아이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일까 봐 참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고향이 한번 다녀오자고 해도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몇 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감옥, 화장실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죄수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설치는 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 때문에 변기 앞에서 보내는 길고 긴 시간. 혹시라도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장거리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게 되는 그 답답한 심정,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당신은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박 선생님 역시 좋다는 건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다 준 수십만 원짜리 전립선 영양제도 몇 통씩 비워봤고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떠드는 음식들도 부지런히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소변에 피까지 섞여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남은 건 수술밖에 없는 거겠지요? 제 친구도 수술하고 나서 기저귀 차고 다니던데 저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이럴 바야? 저는 그의 말을 막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칼을 댈 때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껏 병이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가지만 계속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의 병을 키운 진짜 범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사정을 하신 게 언제쯤이십니까? 제 질문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건 갑자기 왜 한 6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 드니 그런 생각도 없고 아내도 싫어하고 전기를 아껴야 오래 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의 전립선을 망가뜨린 진짜 범인이 바로 그 아껴왔던 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그 낡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선생님을 살릴 길은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썩은 전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선생님의 전립선을 대청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수술 날짜만 기다리던 박영철 선생님. 그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저는 처방전을 쓰는 대신에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숙제 하나를 내드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전립선 청소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숙제를 하지 않으시면 저는 선생님 수술 못해 드립니다. 제 말에 박 선생님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아내분의 눈까지 동그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 전립선 청소 운동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매일 10,000보씩 걷고 있는데 그런 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바로 자위입니다. 제 입에서 자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의 아내분은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헛기침만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찾아왔는데 나이 먹은 늙은이한테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의 격한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분에게 그것도 아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으니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의사는 때로는 욕을 먹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망측한 행위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병든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의학적 치료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를 닦는 것을 망측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썩는 것처럼 선생님의 전립선 안에는 수년 묵은 낡은 정액,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전립선을 붓게 만들어 소변기를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썩은 찌꺼기들을 빼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박 선생님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이 붉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혼란과 약간의 호기심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액은 아껴야 하는 귀한 것이라고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썩은 찌꺼기가 될 수 있다는 제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낡고 더러운 물건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창고에 문을 굳게 닫아고 창고가 좁다고 불평만 하고 계신 겁니다. 창고를 넓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안에 낡은 쓰레기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버리는 대청소입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바로 그 전립선 대청소입니다. 제 비유를 듣자 박 선생님은 비로소 무언가 깨달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냥 혼자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 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전립선에 더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썩어가는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립선 청소 운동법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과연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그 놀라운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의 부분을 놓치시면 당신은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전립선을 괴롭히다가 더 큰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고 당신의 자신감을 아아간 그 지긋지긋한 전립선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뿌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왜 그토록 부끄럽게만 여겼던 자위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는지 가슴 깊이 납득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앞서 박영철 선생님께 전립선을 쓰레기로 가득 찬 창고에 비유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남성이 전립선은 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는 길이 없는 막다른 저수지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의 고안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지고 정자들은 정낭이라는 곳에 모여 정액이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정액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내고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즉 전립선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액을 만들어내는 샘물이자 그것을 담아두는 저수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이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정을 통해서만이 저수지에 물을 비워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수지 바닥에 그대로 고여 있는데 샘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전립선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안에 오랫동안 고여있는 낡은 정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분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선했던 영양분은 부패하고 죽은 정자들의 시체와 백혈구들이 뒤섞여 끈적은 마이너스 끈적한 찌꺼기가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바로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마치 썩은 물이 저수지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 염증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립선으로 더 많은 혈액과 면역 세포를 보냅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점점 더 붓고 커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커진 전립선은 바로 그 아래를 지나가는 소변길, 즉 요도를 꽉 누르게 됩니다. 마치 수도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으며 방광에 남은 소변 때문에 밤에도 자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생을 남성 비뇨기 질환의 병리학적 원인을 연구해 오신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이신 서울대학교 김성철 명예 교수님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는 그 노학자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현미경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원장, 우리는 전립선을 너무 성적인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병리학적으로 볼 때 전립선은 배출이 생명인 분비샘일 뿐이야.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침샘이 침을 분비하듯이 말이야. 만약 침을 뱉지 못하고 입안에 계속 고아두면 어떻게 되겠어? 입안이 썩어 들어가지? 전립선도 똑같아. 배출되지 못한 정액은 전립선을 썩게 만드는 독소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오래되고 염증으로 가득 찬 환경이 전립선남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김성철 교수님의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지키는 길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썩어가는 저수지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답이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혁명적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왜 그토록 터붓이 되고 부끄럽게만 여겨졌던 자위가 사실은 썩어가는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운동이자 치료법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위를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대하지 않고 내 몸을 위한 가장 신성한 건강관리 행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당신의 전립선을 썩은 물이 고인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수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썩은 물을 모두 밖으로 빼내고 그 자리에 신선한 새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사정 즉 건강한 자위는 바로 이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자위는 당신의 전립선에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첫 번째 선물 가장 완벽한 대청소입니다. 사정을 통해 낡고 변질된 정액, 찌꺼기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 전립선 내부에 쌓여있던 염증 유발 물질과 잠재적인 발암 물질까지 함께 씻겨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수년 묵은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구가 뚫리니 악취가 사라지고 물이 잘 내려가는 것처럼 당신의 전립선도 깨끗해지고 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 가장 부드러운 내부 마사지입니다. 당신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사정을 하는 그 순간 당신의 전립선과 그 주변의 근육들은 아주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저 쾌감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의 몸속에서는 아주 정교한 전립선 마사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적인 근육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신선한 피가 몰려와 노폐물을 씻어가고 새로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니 붓고 딱딱해졌던 전립선이 다시 부드럽고 건강한 상태를 되찾게 됩니다. 병원에서 전립선염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마사지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위는 바로 그 치료법을 당신 스스로 아무런 고통 없이 심지어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인 셈입니다. 세 번째 선물 가장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말을 사정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오해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우리 뇌를 자극하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을 포함한 각종 호르몬들이 균형 있게 분비되도록 촉진합니다. 오랫동안 성적인 활동이 없으면 우리 뇌는 이제 더 이상 호르몬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하고 착각하여 호르몬 공장의 가동을 줄여버립니다. 즉 아끼는 것이 아니라 공장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이 닫힌 공장문을 다시 열고 당신의 몸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위는 더 이상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전립선을
청소하고 마사지하며 호르몬 균형까지 맞춰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가장 완벽한 전립선 종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성관계를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 필수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위대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운동 규칙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위가 왜 전립선 청소 운동인지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으로 해야 약이 되지 잘못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전립선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첫 번째, 운동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충동적이고 은밀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위한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몸과 마음이 가장 이완된 샤워 후 잠들기 전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져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작 전 아랫배와 회음부에 5분간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은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아주 좋은 준비 운동입니다. 장소는 차갑고 불편한 화장실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눕힐 수 있는 따뜻한 침실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당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운동 자세를 취하십시오. 제가 앞선 다른 영상에서 변기 위에서의 자위가 얼마나 전립선에 치명적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최고의 자세는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바로 반쯤 눕거나 기대어 앉는 자세입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 상체를 살짝 세워야 복식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쳐 다리를 살짝 높여주면 골반의 긴장이 더욱 풀려 효과가 좋습니다. 이 자세는 복부의 압력을 없애고 골반 주변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 피가 성기 주변으로 막힘없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운동 파트너를 활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이 줄어들어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성기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전립선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약국에 가서 당신에게 맞는 수용성 윤활제를 구입하십시오. 비누나 바디로션 같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요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당신의 운동을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마치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 때 손목 보호대를 차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입니다. 은혜. 네 번째, 운동 부위를 넓히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오직 성기 그 중에서도 귀에만 집중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 그 주변부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또 다른
손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마사지해 주십시오. 회음부는 고항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으로 전립선과 가장 가까이 맞닿이는 비밀의 스위치입니다. 2.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전립선 내부에 혈액순환이 직접적으로 촉진되고 뭉쳐 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사정 쾌감 또한 훨씬 더 깊어집니다. 5번째, 운동 강도를 조절하십시오. 이것은 근력 운동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무게로만 운동하면 근육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주변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정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숨을 깊게 내쉬며 그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2. 과정을 2-3번 반복하면 당신은 사정감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강력하게 단련되어 요실금, 예방과 발기력 강화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6번째, 완벽한 마무리 운동을 하십시오. 사정이 끝난 후하게 누워있지 마십시오. 마지막 남은 찌꺼기까지 완전히 비워내는 마무리 운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 과약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 주는 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전립선에 남아있는 잔여 분비물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운동 횟수입니다.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즐겁게 소통하며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은 운동법을 알려 드려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수치심과 죄책감을 걷어내지 못한다면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 운동입니다. 이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에 들어가면 마음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변태적인 행위가 아닌 의학적인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자위를 어둡고 음탕하며 숨겨야만 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낚인 찍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자위는 주책이라며 손가락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고 어리석은 생각에 감옥에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셀프 건강 검진이자 예방 접종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피고 매일 밤을 닦는 것처럼 당신의 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중요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는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미신을 버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액을 한 번 배출하면 몸의 기운이 몽땅 빠져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나면 며칠간은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즉 온몸을 긴장시킨 채 억지로 사정을 하면 당연히 기운이 빠집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온몸을 이완하고 내 몸과 교감하며 즐겁게 하는 자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시키는 활력 충전 행위입니다. 막혀있던 귀와 혈이 뚫리면서 하고 난 뒤에 몸이 더 가뿐하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액은 아껴야 할 보물이 아니라 원활하게 흘러야 할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을 뿐입니다. 세 번째, 아내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있는 많은 남성분들이 자위를 하는 것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자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의 몸이 원하는 주기와 아내의 주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 전립선을 관리하는 것은 아내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위하는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아내 곁을 더 오래 지킬 수 있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 아내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도가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자가 정비입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이해시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보, 이건 내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닫혀있던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흙탕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며칠 해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혹은 예전보다 더 불편한 것 같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가 긍정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은 내 몸을 다시 길들인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십시오. 그 인내와 꾸준함이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박영철 선생님, 화장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하던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내드린 전립선 청소 운동 숙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난 후 그는 혼자서 예전보다 훨씬 더 힘찬 걸음걸이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두운 절망이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기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도를 몰랐는데 2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통을 잔 겁니다. 그날 아침 얼마나 개운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밤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날 아침이었는데 글쎄 제 물건이 아주 오랜만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정말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날 이후로 박 선생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얼마 전에는 아내와 함께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고향에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제게 단순히 소변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제게 잃어버렸던 잠과 아침과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되찾아 주셨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은인입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단지 운 좋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담으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주책이라는 부끄러움을 용기로 바꾸어 지금 당장 당신의 전립선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규칙적인 자위, 즉 전립선 청소 운동이 어떻게 당신의 밤과 아침을 되찾아주는지 그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 더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빈뇨의 질환 하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몸 전체를 되살리는 생명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전립선은 남성 건강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소변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몸 전체에 연쇄적으로 끔찍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당신의 심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 후군을 동시에 앓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전립선의 만성적인 염증이 몸 전체에 혈관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전립선을 관리하는 것은 곧 당신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둘째, 당신의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데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당신의 삶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밤에 푹 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잦은 소변과 성기능 저하가 가져오는 자신감 상실과 수치심은 남성을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되찾는 것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전립선 청소 운동은 단순히 정액을 빼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수면을 지키며 당신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전신 건강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것은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기분 좋은 중간 보고서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남성의 자존심을 넘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기 위한 가장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전립선을 썩게 만드는 고인 정액의 위험성과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전립선 청소, 운동의 모든 비밀을 아낌없이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가슴에 새겨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둘째,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성기뿐만 아니라 회음부까지 자극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십시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실천하십시오. 이내 가지 단순한 진리를 당신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수술의 공포와 약의 부작용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질까지 모두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동의 효과를 도와줄 3가지 지원군을 식탁 위에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바로 토마토, 콩, 그리고 녹차입니다. 토마토는 기름에 살짝 익혀 드시면 전립선 염증을 막는 라이코펜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녹차의 카킨 성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 3가지 식품은 당신의 전립선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염증과 산화를 막아주는 최고의 보급품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렇게만 하면 제 전립선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석 달만 속는 셈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건강한 관심과 노력에 당신의 전립선은 반드시 놀라운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지긋지긋한 소변 신호에 잠을 설치며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한숨 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눌러왔던 낡은 생각과 부끄러움을 벗어 던지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위대한 건강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변화의 출발점은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와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에 있습니다. 당신의 그 의지야말로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희망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내 전립선을 위해 용기를 내겠다고 굳게 다짐하신 분들은 그 용기 있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다짐과 경험담이 비슷한 아픔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는 다른 남성들에게는 세상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밤이 편안하고 여러분의 아침이 힘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과 전문의 이수진이었습니다.